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세계지리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에 있는 16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지리 수업 노트의 일부이다. 자, 가 지역의 기후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지역을 보니까 지금 나라 이름 다 나와 있어. 뭐 베트남, 타이, 미얀마, 필리핀, 뭐 캄보디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이죠, 맞죠? 자, 그래서 가는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뭐 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여름이 고온다습하다 하는 기후 조건이 반영된 게 이게 쌀농사고요. 그리고 얇고 통기성이 좋은 긴 소매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름이 고온다습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2번이 되겠죠.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이 고온다습하다. 그래서 벼농사도 활발하고 얇고 통기성 좋은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학습 블로그 화면의 일부이다. 가 국가를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가 국가를 보니까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자주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 자, 농이라는 전통 모자를 쓰고, 여성들은 기온이 높은 환경의 영향으로 얇은 비단으로 만든 아오자이를 입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베트남인 거 우리 알겠죠, 맞죠? 베트남. 자, 그리고 쌀국수 퍼도 나오고, 자, 그리고 쌀은 기온이 높고 풍부한 강수량을 이용해 1년에 두세 번 정도 생산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이 매우 덥고 비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여기서 D가 베트남이니까. 자, 나머지 나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가 몽고고요. 몽골. 자, B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C는 인도. D가 베트남이고요. E는 일본이죠. 자, 그다음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음식을 설명한 것이다. 자,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 지역, 이 지역의 음식 이름이 지금 나시르막인데, 자, 설명을 보면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쌀밥이래요. 그리고 바나나 잎을 싸서 뭐 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온이 되게 높은 열대기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열대기후구나,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더운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참파라는 음식인데, 자, 보리, 완두, 귀리 등의 곡물가루를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자, 위쪽은 이게 쌀이었잖아, 쌀. 근데 여기는 쌀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조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온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고온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른 곡물을 지금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나무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게 건조한 곳이 맞겠지?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우리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낮아야 되고 벼농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땔감을 구하기 어렵다는 건 연강수량이 적다는 거지. 자, 그리고 건조하면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도 낮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E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이 나시르막이라는 음식은 말레이시아 음식이에요. 말레이시아. 자, 그리고 참파라는 음식은 이제 티베트 고원의 전통 음식인데, 요 나라나 지역을 구체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글만 잘 읽어보시면, 자,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4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인터넷 검색 화면의 일부이다. 가나 축제가 개최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먼저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눈의 축제래. 그러면 여기서 눈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죠. 일본의 홋카이도 여기가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자, 가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자, 눈 축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B를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 더위를 식혀주는 물의 축제라 그랬어. 그러면, 자, 일단 몽고는 아닐까요? 왜냐면 몽고는 건조한 데잖아. 그러니까 물축제 물이긴 한데 저기 물총 막 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CD 중에 고르는데, 자, C, D 둘 다 더운 데니까.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자, 이 축제에서 물을 뿌리는 행동은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 불교 사원의 불상에 물을 뿌리는 종교의식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나라 중에 불교 나라 고르면 되지.
그럼 C가 타이가 불교니까 C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축제가 자 타이의 송크란 축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기에 서로에게 물을 뿌리면서 축복의 의미를 나누는 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B, C 3번입니다. 자, 여기 다른 나라 볼게. A가 몽고였고요. 몽골. B가 일본이었죠. 그다음 C가 타이, D는 필리핀이죠. 자, 필리핀의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 하천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나와 있는 하천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A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서 인도, 파키스탄을 지나는 이 강은 인더스 강이죠. 인더스 강. 자, B는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동남아시아 5개 나라, 그러니까 중국까지 하면 6개 나라 통과하는 메콩강이죠. 메콩강. 자, 그다음 C는 중국의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 그래서 상하이 쪽에서 지금 태평양 쪽으로 들어가는 이 강의 이름은 창장강 혹은 양쯔강이라고도 합니다. 창장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양쯔강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가나 하천을 찾아볼게. 먼저 가는 신기스콕 산지에서 발원하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래. 그럼 끝났어. 이 중에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천은 인더스 강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일단 A를 골라주십니다. 자, 그리고 인더스 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 하류의 건조기후 지역,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통과하는 여기 외래 하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래 하천의 뜻은 습윤 지역에서 출발해서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우리가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A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6개 나라를 통과하는 국제하천이다. 자, 여기서 양쯔강은 중국만 통과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 B지 맞지? 자, B고, 자, 그리고 메콩강 하구에는 이게 삼각주가 있어서, 자, 이 삼각주에서는 대규모 충적평야 삼각주 범람원이 발달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 주로 벼농사를 하는 거죠. 자, 벼농사를 주로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갈게요. 자, 지도는 어느 화석 에너지원의 생산과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화석 에너지 자원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우리 고르는 거예요. 자, 보면 이동하는 곳들을 보니까 봐. 자, 호주에서 이렇게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호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석유, 천연가스가 아니지, 이게 석탄이지. 그래서 석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라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많이 나왔어야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 자, 석탄은 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돼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석탄은 고기조산대,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는 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돼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자,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한 건 뭡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니까 자, 요거 틀린 거고. 자, 3번에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거 이건 뭐였지? 석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뭡니까? 이것도 석유지?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다른 화석 에너지 자원에 비해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건 뭡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가 가장 이 셋 중에 깨끗하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다음 글의 가나 지역이 속한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먼저 볼게. 자, A가 인도고요. 자, B가 중국, C가 멕시코지. 자, 그러면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 가 지역에는 수많은 정보통신 관련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자, 지역 내 공과대학 및 과학원이 있고 영어가 공용어인 관계로. 그러면 이 중에서 영어 공용어인 나라가 하나밖에 없죠. 인도지 말지. 자, 그리고 이들 능숙하게 구사하는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미국과의 유기적 업무 협력이 가능한 게 인도랑 미국이 낮과 밤이 거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를 설명하는 나라는 지금 인도니까 자, A를 골라주시면 되죠. 자, 나를 볼게. 자, 개혁 개방 정책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다가 개방했다는 뜻이잖아. 이거 무조건 중국이지. 중국, 멕시코 중에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중국이고요. 요 한 글자로, 요 한 단어로 그냥 끝났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읽어볼게. 자, 개혁 개방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다. 자, 이건 베이징이겠네요, 맞죠? 자, 이 지역은 대학 및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정보통신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첨단 산업이 발달한 이 지역을 베이징 주변에, 자, 이 지역 우리 뭐라 그랬지? 중관춘이라 그랬지? 중관춘 산업 클러스터. 그래서 중국이 여기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여기서 1번이고요. 자, 만약에 이게 멕시코가 답일 것 같으면 미국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니까 나프타 체결 이후에 뭐 공업이 급성장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8번 갈게요. 자, 지도는 가나 산업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산업에 대한 나 산업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골라야 될 게 이제 반도체하고 철강인데, 자, 일본의 산업에서 여기 철강 같으면, 철강은 원료를 철광석, 석탄을 많이 수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 자, 그러면 자, 원료를 수입할 때 그 운송비를 줄이려면 반드시 해안가 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철강산업 같으면 철강산업 같이 중화학공업들은 대부분 해안가, 그러니까 일본에선 태평양 쪽에, 태평양 연안에 발달합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자, 철강보다는 운송비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얘는 운송비 부담이 적어. 이 말은 입지 제약이 적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입지 제약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태평양 연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분산된다 그랬죠. 전국으로 분산된다. 자, 그러면 철강을 먼저 골라볼게. 이 중에 자, 철강이 자, 여기 나 산업이 보니까 거의 태평양 쪽에 이렇게 다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철강이죠. 근데 가는 막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 그럼 가가 반도체가 되겠지. 자, 그럼 답을 골라볼게요. 여기서는 나 산업의 상대적 특징, 철강의 특징을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아래 위로 먼저 가볼게. 단위 제품당 총생산비에서 원료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야죠. 위로 올라와야죠. 철강이 당연히 원료를 많이 수입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화석 에너지 평균 소비량도 많죠. 철강이란 건 철광석을 석탄을 투입해서 녹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위로 와. 자, 그러면 A, B 중에 하나인데, 자, 산업 발달의 역사는 당연히 첨단 산업이 늦고 철강이 빠르니까 산업 발달 역사는 길다로 가야지. 길다.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길다로 가야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8번까지 풀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남아시아에 지금 공장 분포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글을. 자료는 미국에 본사를 둔 어느 기업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내 신발 생산 공장 분포 지역과 국가별 생산 공장 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전체 생산 공장 중 50% 이상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입지한 이유는 뭘까요? 신발 생산 공장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입지한 이유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발이 자, 노동비 부담이 큰 공업이잖아.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 구조와 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한번 볼게. 일단 아래쪽에 찾아야 될 세 나라를 볼게요. 먼저 A가 일본이고, 자, B는 인도네시아죠. C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보니까 가나는 어쨌든 1차 산업이 부족하고 3차 산업이 많아. 비중이 높아. 근데 다는 보니까 나머지 두 나라에 비해서 요거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맞죠?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 그나마 다가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소리야. 그러면 B가 되겠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다가 일단 인도네시아야.
자, 근데 가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비슷하니까 알 수 없으니 아래쪽에 내려와서 품목별 수출입 비중을 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다는 봤으니까 이미 찾았으니까 여기서는 안 봐도 괜찮고 가나만 비교해봐. 가는 보니까 주로 수출하는 게 자 여기 지금 농산물하고 광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고 나는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거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호주는 자국의 공업은 굉장히 부족하죠. 대신에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 여기서 농산물은 뭐 밀, 아니면 축산물, 뭐 양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광산물은 석탄, 철광석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하죠. 그래서 가가 호주야. 근데 일본은 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이걸 다시 가공해서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가 일본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골라볼게. 호주는 C가, 나 일본 A, 인도네시아 다가 B니까 답은 C, A, B 5번이죠. 자,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기 네 나라를 한번 찾아볼게. 자, A가 인도죠. 자, B가 네팔, 그럼 C가 부탄이고요. D가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그럼 이 네 나라가 어떤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지, 어떤 종교 신자 수 비중이 제일 높은지 이걸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읽어볼게. 자, A는 가와 나의 발상지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가와 나는 힌두교 아니면 불교죠. 저기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으니까. 근데 A 나라가 나의 신자 수가 가장 많대. 그럼 요 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인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거. 힌두교지. 나가 힌두교.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불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를 찾았고. 자, 그리고 A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B, 네팔의 경우에는 기역이 많대. 그러면 기역이 뭐가 되는 거야? 기역이 힌두교죠. 자, C, 부탄은 불교 비중이 높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불교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차 생산지로 유명한 스리랑카는 여기 가가 불교니까 불교를 믿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나, 기역, 니은까지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는 불교니까 지금 니은이죠. 가는 니은. 그럼 나는 기역이 돼야 되겠지? 자, 틀렸고요. 2번에 불교의 가의 성지로는 부다가야가 있다. 여기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에 나는 힌두교는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는 유일신교가 아니고 힌두교는 다신교지. 이거 틀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신만 인정하는 유일신교는 우리 두 개 있습니다. 우리 배운 것 중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있고요. 힌두교는 뭐라 그랬어? 힌두교는 다신교라 그랬지. 자, 불교는 다신교인지 유일신교인지가 애매하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우리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4번 볼게. 나의 대표적인 종교건간으로는 첨탑과 둥근 지붕이 있는 모스크가 있다. 이건 어디에 대한 설명이야?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죠.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민족 종교, 불교는 보편 종교고 힌두교가 민족 종교죠. 자, 5번 틀렸고 답은 2번. 자, 12번입니다. 지도에 AC 종교의 신자가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볼게. 먼저 A가 여기서 높잖아.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럼 A는 이슬람교. 자, B는 여기 필리핀에서 높아. 그럼 크리스트교죠. 자, C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높네요. 그러면 불교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 A는 소고기를 먹는 걸 금기시한다.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지. 자, 틀렸고요. 자, 그리고 힌두교에는 다양한 모습의 신들이 조각돼 있다. 이게 다신교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힌두교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힌두교는 없어요. 자, 니은 볼게. B는 여성 신자들이 천으로 머리나 얼굴 일부를 가린다. 이거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첨탑에 있는 둥근 지붕과 모스크. 요거 B는 그리스도교니까 틀렸고 바르게 고치면 A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기억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불교, C가 불교잖아. 사리가 봉헌된 탑 있고 그리고 사원의 형태는 각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리을에 자, 셋 다 보편 종교이다. 맞는 거지. 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요거 세 개다. 자, 보편 종교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먼저 A부터 볼게. A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인도 파키스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접경지대 있죠. 그래서 A가 카슈미르 지역. 카슈미르 지역이지.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하고 인도가 믿는 힌두교랑 그리고 파키스탄이 믿는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지. 그러면 답을 볼게. 힌두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게 크리스트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이걸 바꾸면 이슬람교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을을 볼게. 자,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서 있는 중국이잖아. 그래서 중국 지금 내에 포함은 돼 있지만 소수민족 자치구인 B는 티베트 자치구죠. 티베트 세 장을 쓸게. 자, 그러면 B에서는 독립을 주장하는 티베트족과 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있다. 자, 을이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C를 볼게. C가 여기가 어디냐면 필리핀인데, 자, 필리핀 제일 남쪽에 있는 섬 민다나오 섬이죠. 민다나오 섬. 그래서 이 민다나오 섬은 자, 필리핀 다른 지역과 달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족과 그리고 필리핀 정부 간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필리핀 정부 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C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 병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이 설명한 여기 D는 호주잖아. 그럼 호주는 자,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유럽계 이주민 간의 갈등이 있대. 원주민이 마오리족이 아니잖아. 호주의 원주민은 이름이 뭐죠? 에버리진이지. 에버리진이. 자, 그래서 정이 틀린 겁니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그러면 답은 의병이 맞으니까 3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아래쪽을 먼저 볼게. 자, 먼저 A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주변에, 자,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B가 여기가 위에 13번 문제에서도 나왔던 카슈미르 지역,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C는 난사군도. 자, D는 시사군도. 그래서 남중국해의 섬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고요. C, D는. 그리고 E는 센카쿠열도. 그래서 일본이 시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글을 읽어볼게. 자,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의 통치하에 있지만 지역 주민은 상당수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러니까 힌두교 vs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니까 카슈미르 지역 고르면 되죠. 그래서 가는 B 고르시면 되고, 자, 나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 센카쿠 열도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B, E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중국의 주요 소수민족 자치구인데 여기서 위구르족이 있는 곳이 우리 어디라 그랬지? 여기 서부에서 북쪽이죠, 맞죠?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A. 자, 위구르 자치구. 자, 그리고 나는 티베트족이니까 히말라야 산맥 건너서 있는 중국의 남서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B를 고르시면 되지. B. 자, 그리고 여기 좌ang족이란 게, 자, 중국 최대 소수민족인데 동남아 혈통과 비슷한 그 소수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하고 가까운 E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E 여기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 자, A가 이제 위구르 자치구라 그랬고, B는 티베트 자치구, E가 이제 광시좌ang족 자치구고요. 그다음에 C는, 자, C에서 북쪽으로 가면 몽고잖아, 몽고. 그래서 여기는, 자, 중국 내에 있는 몽골족의 지역이라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 이렇게 부릅니다. 내몽골
여기선 요거야. 네이멍구 이걸 갖다가 내몽고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네이멍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같은 말이야. 자, 그다음에 D가 요겁니다. 닝샤후이죠. 닝샤후이죠. 자, 치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오답까지 체킹 다 했고요. 자, 마지막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다에에서 설명하는 지역의 지도 AD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의 관광지역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먼저 가가 해안 침식 지형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곳으로 자, 시스테, 해시계, 해안 당구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12사도 바위, 런던 브릿지 등이 유명하다. 아, 여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진 보여주는 데인데 우리 해안지형 공부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때려치우고 제일 먼저 여행 간 나라가 호주였고 거기서 제일 먼저 간 도시가 멜버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던 여기 멜버른 근처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해안지형과 관련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주의 이제 그레이트 오션 로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주변에 자, 요거 B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만약에 영상 편집을 잘 할 수 있으면 영상 중간에 이렇게 사진이 확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볼게. 대보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생태계.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생태계 하면 호주의 북동부 해안을 고르시면 되지. 여기 우리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 그러잖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야. 그래서 A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는 우리 해안지형 하면서 다 했던 곳들이에요. 그다음에 다도 해안지형 하면서 나오는 곳이야. 사운드라 불리는 만 이게 지금 피오르를 설명하는 거죠. 피오르. 자, 그리고 빙하로 덮여 있는 높은 산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빙하의 영향을 받은 빙하 지형이 많은 곳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빙하 지형이 발달한 곳이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 남섬이죠. 남섬. 그래서 D를 고르시면 되겠지. 그래서 B, A, D 고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관련 16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여기 있는 기출문제가 다 작년까지 나와 있던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교과서 개편되기 이전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단원 구성이 된 거니까 문제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특히 4단원부터 7단원까지는 이제 올해 나오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하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 문제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단원 문제 16문제 같이 푼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항상 질문이나 그다음 궁금한 것 있으면 선생님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이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